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첫째 주 한국 증시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잠깐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장중에는. 근데 결국 주간으로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 플러스 0.04%였고 반대로 코스닥은 1% 넘게 마이너스 1.32% 빠졌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건데. 네, 그야말로 대전차 장세라고 하죠. 큰 것만 가고 작은 건 밀리는. 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시장을 막 흔들었던 두 가지 큰 힘, 그러니까 AI 반도체 열풍 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이게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랑 코스닥 방향성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 코스피가 4천 찍었다가 다시 밀린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승 동력은 역시 AI 반도체 이거였죠. 특히 SK 최태원 회장이 한국 메모리 없으면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못 만든다. 거의 뭐 생명줄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 발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한 주 동안 10% 넘게 플러스 10.91% 폭등하고 삼성전자도 3% 넘게 플러스 3.35% 오르면서 지수 4천 돌파를 딱 이끌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같은 호재인데 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오른 걸까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게요. 좋은 질문이신데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뭐랄까 HBM 같은 AI 메모리에 완전 집중하는 회사, 순수 플레이어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아, AI 반도체 하면 그냥 하이닉스 이렇게 딱 본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다른 사업 비중이 크니까 AI 반도체 수혜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희석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단기적인 쏠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막 뜨겁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또 미국에서 날아왔잖아요. 네, 그랬죠. 10월 미국 기업 감원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이거 듣고 시장이 갑자기 확 싸늘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 소식이 딱 나오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환율이랑 금리가 그렇게 뛰었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52원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 다시 썼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8% 넘어가고 10년물도 연고점 경신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게 뭐냐면요. 보통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렸거든요. 근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원화가 약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되게 심각하게 보면서 한국 같은 신흥국, 위험 자산에서 더 딸이 돈을 뺐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훨씬 더 위험하게 봤다는 거군요, 우리 시장을. 그렇죠.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한전체 발행 물량 부담, 이런 수급 요인도 채권 금리를 좀 더 밀어 올리는 데 영향을 줬고요. 이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봐도 온도차가 정말 극명했어요. 코스피 4천 딱 찍었던 그날 11월 6일이죠. 외국인이 무려 1조 7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어요. 순매도. 네, 엄청난 규모였죠. 근데 그 물량을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8천억 원 넘게 다 사들였단 말이죠. 순매수로.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주 시장을 잃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레벨에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올 매크로 위험 이걸 보고 일단 팔고 나가자, 차익 실현 혹은 비중 축소에 나선 거고요. 반면에 국내 투자자들은 AI 랠리다, 더 간다 이러면서 그 물량을 다 받은 셈이고요. 그렇죠. 이 극명한 시각 차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이끈 주도 테마는 그래도 확실히 보였던 것 같아요. 역시 AI,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 섹터가 5% 넘게 올랐고 또 정부 정책 기대감 있는 밸류업 관련주, 특히 손해보험 쪽이 강했네요. 맞습니다. 그 두 축, 그러니까 AI 성장 스토리랑 밸류업 정책 가치주,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겠죠. 밸류업 지수도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고 관련 ETF 자금도 1조 원 넘게 몰렸다고 하니까요.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죠. 네, 잠깐 부동산 시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10.15 대책 영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조금 둔화됐어요. 0.23%에서 0.19%. 오름세가 좀 꺾였군요. 네, 근데 전세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0.14%, 0.15%. 아무래도 매매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뭐랄까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딥다이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코스피 4천 돌파라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기대감, 그리고 미국발 경기 침체라는 아주 깊은 우려, 이 두 개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그렇게 대규모로 팔고 나갔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는 점은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네. 코스피 4천 같은 이런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동력,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바벨 전략 이런 제안이 나온 건데요. 현재 시장의 부축인 AI 성장주와 밸류업 관련 가치주, 이 양극단에 좀 분산 투자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위험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코스피 4천이라는 그 정점에서 외국인은 거시경제의 위험 신호를 보고 대규모 매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글로벌 큰손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 나타난 이토록 뚜렷한 인식의 차이. 이게 앞으로 시장에 숨겨진 진짜 위험, 혹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